이번 영상에서는 팬케이크 기초 버전, 멤버십 튜토리얼 클래스에서는 달달한 꿀이 흐르는 팬케이크 심화 버전을 공개합니다. 스케치 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팬케이크를 간단히 그려볼 거예요. 팬케이크는 쉬운 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쉬워요. 제가 그릇은 따로 안 그리고 팬케이크만 그릴게요. 팬케이크가 여러 장 쌓여 있는 모습을 그릴 건데요. 한 5장 정도면 되겠죠? 제가 따로 종이에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리면서 이것저것 알려드릴게요. 우선 팬케이크 한 장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선 팬케이크는 둥글넓적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김치전, 부추전보다는 좀 더 빵실빵실하지만 기본적으로 둥그면서 납작합니다. 이런 팬케이크가 5장 정도 쌓이면 멀리서 봤을 때 원통형처럼 보여요. 밑에 팬케이크 1장, 팬케이크 2장, 팬케이크 3장, 팬케이크 4장. 멀리서 보면 크게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팬케이크가 약간의 두께를 가지면 되는 거죠. 저는 좀 두꺼운 팬케이크를 좋아해서 약 1cm 정도의 두께를 줄게요. 저는 5장 올린다고 했죠? 크게 원통형을 그리고 그 사이에 팬케이크를 넣어줍니다. 팬케이크도 딱 정해져서 딱딱딱딱 쌓아 올리면 좀 너무 정이 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리면 좋은데요. 맨 밑에 있는 팬케이크는 바닥에 바로 닿는 부분이니까 평평하게 그려주고 2번째 것도 바로 그 위에 쌓아주고 3번째 정도는 살짝 기울여줬다가 4번째에서 좀 더 기울여주고 이런 변화를 줘도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크게 변화를 주어버리면 조금 팬케이크가 불안정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조절해 가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5장의 팬케이크를 그렸고요. 옆모습보다는 윗면을 보여주는 게 그리기에는 더 재밌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을 그렸다면 이제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릴 때 팬케이크가 일정한 모양의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묘사를 넣어주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작게 축소해서 보면 동전을 쌓은 것 같기도 하네요. 팬케이크 위에 원하는 과일들을 얹으면 좋겠죠? 하트 모양의 딸기 하나랑 잘린 모양의 딸기랑 잘린 딸기랑 이렇게 넣고 사이사이는 블루베리로 채워주겠습니다. 블루베리는 동글동글한 거 그리시면 돼요. 블루베리만 넣으면 심심하니까 다른 과일들을 더 넣으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조각들 그리고 이파리 큰 모양만 그려놨습니다. 이제 이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묘사하면 되겠죠? 큼직큼직하게 도형으로만 표현을 했지 자세한 묘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에는 연한 선으로 큼직큼직하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도형화해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확정이 되면 좀 더 진한 선으로 묘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위쪽에 있는 토핑들부터 묘사해 볼게요. 딸기는 예전에 설명한 적 있죠? 그래서 굳이 지금 편에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블루베리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블루베리를 일부러 큰 거, 작은 거 재미있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보통 실제로는 블루베리 크기가 일정한 편이긴 하죠. 이렇게 좀 과하게 크지는 않고요. 그림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키워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루베리는 동글동글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밑에 부분이 시야에 잡히면 밑에 부분은 이렇게 점 하나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블루베리의 윗부분을 그릴 때에는 동글동글한 별 모양을 그려주세요.
동글동글한 별 모양. 요게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안쪽이에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별 모양은 아니고 좀 더 막 펄럭펄럭 이렇게 펄럭펄럭 있는데 저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별 모양으로 그려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들쳐져 있고요. 여기는 안쪽이에요. 그림자가 이렇게 집니다. 채색을 할 때 이게 동그라미니까 구 형태의 밝음과 중간톤, 어두움을 표현해 주지만 이런 모양을 그림으로써 이쪽 모양은 아니 어둡게 그려주세요. 왼쪽 상단 부분이 가장 어둡고요. 빛을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빛을 좀 더 받는 편이기 때문에 이 차이도 표현해주면 좋겠죠? 채색할 때 어둡다고 해서 똑같은 톤으로 다 칠해버리면 이게 입체가 아니라 그냥 깜장색 별이 돼요. 명도 단계를 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고 이 모양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입술? 입술이 3개가 있는 거죠. 입술이 볼록 튀어나 있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옆모습이고요. 요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루베리의 아랫부분을 그냥 점 하나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살짝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가거나 변형시켜서 그리면 됩니다. 사람 얼굴 모양 그릴 때 보조선을 그리잖아요. 얼굴이 왼쪽 상단을 향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표정을 그려주고 오른쪽 상단을 향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고 이거랑 똑같이 블루베리에도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좀 더 쉽겠죠? 약간 선이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면 지우개로 연한 선은 좀 지워주고 진하게 묘사해주세요. 이 딸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트 모양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윗부분에 꼭지 있는 부분을 칼로 착착 잘라서 하트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묘사할 때도 그냥 일반 딸기 그리듯이 하시면 됩니다. 뭔가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피스타치오 아몬드 같은 거 아몬드류를 솔솔 뿌려줬다고 가정하고 아몬드 그려주면 좋겠죠? 팬케이크는 이 윗부분이 시선이 많이 끌려요.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팬케이크의 옆면만 보이기 때문에 딱히 재미있게 그릴 요소가 많지 않은데 대신 요 윗부분을 그려주면서 재미를 찾는 거죠. 떨어질랑 말랑하는 블루베리도 그려주고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블루베리가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적 허용으로 좀 많이 넣어줍니다. 여기 이파리도 딱히 어떤 식물의 이파리라고는 설정 안 하고 그리는 편이에요. 딸기 묘사 장면은 따로 영상으로 담지는 않을게요. 저번에 한 적이 있으니까. 팬케이크의 윗부분과 옆부분 딱히 따로 묘사할 거는 없고요. 다만 팬케이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서 정말 예쁘게 만들면 기계가 만든 것처럼 동그랗게 기포 하나 없이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이 되죠. 부풀어 오르느라 한쪽은 부풀어 오르고 한쪽은 덜 부풀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금씩 표현해 주시고요. 동그랗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약간 울퉁불퉁하게 그렇다고 너무 또 울퉁불퉁 되면은 팬케이크가 안 예쁘니까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적당히 이게 나중에 채색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게 팬케이크의 옆부분은 우리가 막 골고루 익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노릇노릇한 부분은 윗면 아랫면이고 옆면은 하얀에 가까운 약간 노릇노릇함이라서 채색할 때 그 부분을 염두하고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 그릴 때 윗면보다 옆면이 어둡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팬케이크는 특성상 윗면과 아랫면을 굽다 보니까 색이
윗면이 더 진해요. 뭐 물론 색상의 표현과 명도 단계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노란색과 주황색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어두워 보이느냐라고 묻는다면 주황색이 어두워 보여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표현함으로써 약간 어두워 보일 수 있다는 점, 그 면을 염두에 두시고 채색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채색할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쪽은 윗면이 좀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심심하니까 또르륵 떨어져서 기대어 있는 블루베리 하나를 그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몬드 몇 개 툭툭 떨궈주고, 사실 팬케이크에는 꿀을 쭈르륵 넣어야 되는데 기초 영상에서 그런 거 얘기하면 머리 터질 테니까 기초 영상에서는 굳이 넣지는 않을게요. 심화 과정에서 꿀이 또르륵 떨어지는, 또르륵 떨어져서 떨구고 떨궈지는 그런 팬케이크를 그려보겠습니다. 가끔 보면 분명히 기초 영상인데 처음 배우는 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소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난이도를 낮춰서 쉽게 그릴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태껏 영상 찍어온 기초 수채화들은 다 쉬운 편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기초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림 그리면은 잘 그리시던데요?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정말로. 자, 이제 채색을 해봅시다. 팔레트는 오랜만에 홀베인 물감으로 맞춘 홀베인 팔레트를 써볼게요. 제가 주로 빵 종류는 옐로우 오커를 사용해서 빵을 채색하는데 이 팔레트에는 옐로우 오커가 없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색깔 조합은 약간 연한 노란색에 오렌지 컬러를 아주 약간씩 섞어서 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옐로우 오커와는 아주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컬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약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색을 맞춰서 빵을 채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팔레트에는 옐로우와 오렌지와 그리고 약간 흰색이 섞인 듯한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상을 사용해도 좋겠죠?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브라운. 옐로우 오커가 있으면 바로 옐로우 오커를 사용하면 좋은데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빵이나 빵 종류 있잖아요. 빵, 쿠키, 혹은 스콘, 밀가루를 사용해서 노릇노릇하게 굽는 그런 디저트류는 옐로우 오커는 있으면 정말 좋다는 거. 이 색을 많이 사용할 거라서 좀 많이 섞어 둘게요. 노란색, 주황색, 브라운 조금. 이 컬러가 세피아인데 세피아를 너무 많이 섞으면 그다지 예쁜 색은 안 나옵니다. 큰 붓으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팬케이크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남겨줘도 좋은데 이번 그림에는 굳이 남겨주진 않을게요. 제가 색을 만들었다고 해서 한 가지 색만 쓰지 말고요. 일단 조색을 했잖아요. 조색을 한 다음에 살짝 레드 계열을 더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다시 옐로우를 더 섞어서 색을 좀 연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 팬케이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이 조금 변하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똑같은 색으로 넓은 면을 칠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 노릇노릇한 면에서도 색 변화가 보이게 메인 색깔을 만들어 두고요. 거기에다가 조금씩 색을 더하고 더하면서 아주 색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윗면의 노릇노릇함을 표현했다면 나머지 4개의 윗면도
노릇노릇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때 이 위에 있는 팬케이크에 가려지면서 그림자가 지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색할 때 그림자를 표현해도 되고요. 혹은 똑같이 채색을 한 후에 중벌 단계에서 그림자를 표현을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부터 그림자를 좀 표현해 주면서 채색해 보겠습니다. 세피아 계열을 좀 더 섞어서 너무 노릇노릇하게 하면 조금 어색해 보이니까 적절하게 옐로우도 섞어가면서 윗면보다 덜 노릇노릇한 옆에 면은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칠해주면 좋아요. 혹은 저는 이제 홀베인의 이 색깔 이게 아마 브릴리언트 존느라는 컬러일 거예요.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약간 흰색이 많이 섞인 색이죠. 이 색깔로 칠해주거나 혹은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하게 만든 후에 칠해줍니다. 이 팬케이크 옆면에서도 아래쪽은 살짝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칠하면 좋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칠해줍니다. 팬케이크 자체는 하이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칠해주면 좋아요. 이제 옆에 면을 밝은 계열이지만 다 똑같이 칠하지 말고요. 원통의 도형에 맞춰서 이쪽 부분이 살짝 어두울 수 있겠죠? 자, 이제 토핑을 채색할 건데 딸기랑 딸기는 예전에 보신 적 있으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딸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빨간색이 맞는데 거기 안에서 뭐 이것저것 색깔을 여러 가지 섞어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에서도 새빨간 빨간색이 있고 혹은 주황색이 섞인 빨간색도 있고 어떤 색을 쓰냐에 따라서 색깔의 느낌이 바뀔 거 아니에요? 큼직큼직하게 채색해주고요. 블루베리는 조금 크기가 작으니까 지금 쓴 붓보다 작은 붓을 사용할게요. 블루베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입니다. 스케치 단계에서도 설명했지만 구의 형태에 따라서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빛이 비춘다는 가정하에 이쪽이 밝음, 점점 중간으로 가다가 꺾여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두워지고요. 그림자 부분은 살짝 반사광이 있어서 살짝 밝아지는 그런 단계예요. 블루베리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파란색인데 으개거나 좀 터트리거나 하면은 살짝 보라색도 띕니다. 그래서 블루와 보라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 안쪽에 있는 그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살짝 무시하고 구 형태에 맞춰서 채색을 해주세요. 저런 묘사 부분은 조금 이따가 묘사할 때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의 순서를 망가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파란색과 보라색을 적절히 섞는데요. 그 와중에 뭐 하늘색을 조금 더 섞어도 되고 조금씩 색을 바꿔가면서 칠해보세요. 처음부터 농도를 딱 줘서 묘사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도형의 순서에 맞춰서 명도 단계에 맞춰서 채색합니다.
제가 같은 블루베리를 그리고 있지만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섞어가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색을 쓰더라도 살짝 붉은색을 더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블루베리여도 그 안에 아주 약간의 녹색을 넣어줘도 좋겠죠. 묘사보다는 전체적으로 색을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칠하면 됩니다. 묘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눈을 흐리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막 잘게 터치를 넣는 것보다 큼직큼직하게 밑에 있는 아몬드 칠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벌 단계는 끝! 이제 묘사를 들어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묘사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냥 전체적인 순서 그리고 명도 단계 이 부분까지만 채색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그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묘사를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작은 붓을 들어서 묘사를 할 겁니다. 이 팬케이크에서 가장 시선이 가는 곳은 바로 위쪽일 거예요. 여기 다양하게 딸기, 블루베리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릴 것도 많죠? 그래서 이 윗면을 중심으로 바짝 묘사를 해서 나머지 팬케이크는 묘사보다는 주로 노릇노릇한 표현만 강조해 주는 걸로 묘사를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처음 우리가 기초 영상에서 하는 거죠? 블루베리 위주로 묘사를 보여드릴게요. 초벌 단계에서는 묘사보다 그 구의 원형을 표현하는 데 치중했다면 지금은 열심히 묘사를 하면 됩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이 안쪽 어두운 부분은 농도 조절을 해서 처음에는 어둡게 잡아줬다가 이 상태에서 물을 조금 타요. 그래서 연하게 풀어줍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도장으로 쾅 찍은 것처럼 딱딱해 보이니까요. 꼭 이 아래쪽에 농도를 풀어주세요. 구의 형태를 표현해 주면서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반사광은 다른 색을 섞어서 칠해줘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모양이 작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밝음, 중간톤, 어둠만 챙겨줄 수 있다면 그 부분만 지켜준다면 블루베리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디저트입니다. 면을 쪼갤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 블루베리도 다양하게 여기저기 퍼져 있지만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보여줄지 혹은 그냥 묘사를 거의 하지 않고 간단하게 보내줄지 그런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딸기보다 뒤에 가 있는 이 블루베리들은 도형의 순서만 표현해 줄 거고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뭘 먼저 그리고 싶은지 어떤 거를 뽐내고 싶은지 그 순서를 잘 고민하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 수채화는 여러 가지 색을 이것저것 다 섞어보면서 그리는 게 되게 재미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색상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농도에 따라서도 색이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어렵기도 하죠. 오일 파스텔이나 색연필은 색만 고민하면 되는데 수채화는 농도도 고민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농도를 맞추는 게 어려워서 오일 파스텔이나 다른 기법에 비해서 수채화가 좀 어려워요. 취미 삼아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 조절을 통해서 그림 위에 촉촉하게 물감이 얹어지는 그 순간을 즐기기 시작하면 수채화가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작업이에요. 그 농도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그림을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림을 그려야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림 전공자가 아니고 나는 그냥 힐링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실 때 수채화보다는 보다 농도 조절이 쉬운 과슈, 아크릴 그걸 이용하셔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수채화의 그 물맛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진짜로.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홀베인 팔레트가 분홍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흰색이 많이 섞인 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딸기 색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가 딸기 묘사하는 거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그리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네,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바로 그림자입니다. 제가 그림자를 일부러 안 그렸죠? 약간 좀 짙은 갈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세피아랑 레드 계열이랑 섞어서 오렌지도 섞고요. 이렇게 하면 노릇노릇한 핫케이크보다 좀 더 어두운 색이 됐죠? 까만색보다는 이렇게 색을 여러 가지 섞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어요. 물감 많이, 물은 좀 적게. 이렇게 그림자를 그려줄 때 핫케이크랑 토핑이랑 딱 떨어지게 물을 적게 써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그림으로 해서 핫케이크와 토핑과의 그 뭐랄까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아까 전에는 조금 흐리멍덩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나누어졌죠? 핫케이크와 토핑이 맞닿는 부분은 진하고 점점점 멀어질수록 흐려집니다. 그래서 농도 조절을 해서 점점점 흐릿하게. 너무 붉어지는 것 같네. 노릇노릇이 아니라. 우리 팬케이크가 너무 진해지지 않게. 그리고 윗면과 옆면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살짝 그걸 이어주는 중간 톤도 약간 넣어줍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맞춰서 밑에 있는 팬케이크도 그려주면 좋겠죠? 따로 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옆면에 중간 톤을 조금씩 넣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핫케이크는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서 그림자로 핫케이크끼리의 간격? 그림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핫케이크끼리 나누어 주고요. 저도 모르게 핫케이크라고 표현했네요. 팬케이크. 핫케이크도 맞는 표현인가요? 좀 다른가? 우리 안 그린 블루베리도 살짝 그려주고 이 아래쪽에 떨어진 아몬드랑 블루베리들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이런 그림자는 선 긋듯이 딱 긋는 게 아니라 진함과 연함을 번갈아 가면서 그림을 채워주세요. 중간톤 어느 정도 넣었으면 이제 붓을 큰 붓으로 바꾸셔도 돼요. 너무 노릇노릇하게 했나? 지금 약간 팬케이크가 많이 노릇노릇해졌는데 약간 붉은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렌지 컬러를 아까 그 섞었을 때 좀 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딸기 그릴 때 색연필로 딸기 씨앗 표현할 거예요. 틈틈이 중간톤, 이 옆면에 중간톤을 채워주면서 그립니다. 너무 옆면을 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연한 색으로 물을 많이 섞어서 제가 이 컬러를 가지고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하고 있어요. 오늘의 팬케이크는 색연필을 써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펜을 하나 사용할 건데 하이라이트를 그리려고요. 원래 제가 채색할 때는 화이트 펜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하이라이트를 아예 제가 남겨놓고 채색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화이트 펜을 사용해서 하이라이트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잘하게 묘사하면서 면을 쪼개주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있는 이파리나 블루베리는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도 돼요. 뭐 욕심이 나면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점점 블루베리를 묘사하면서 끌어내주고 있어요, 이미지를. 잘 보이라고. 그림을 볼 때 가까이서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파고들듯이 묘사를 하다가 문득 멀리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파고들어서 묘사한 부분이 더 중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림을 봤을 때 여기가 잘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묘사를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열심히 묘사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그림에서 시선을 멀리해서 크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묘사도 필요하지만 멀리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홀베인 물감이 좋기는 한데 흰색이 들어간 컬러를 제가 많이 선택해서 그런지 어색하네요. 저는 아무래도 흰색 컬러가 섞인 물감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쁘긴 해요. 파스텔 계열이어서. 예쁘긴 한데 저는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겠죠? 묘사는 여러분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이쯤이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까지 해줍니다. 따로 기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시다. 색연필과 화이트 펜을 둘 다 사용할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화이트 펜은 이렇게 세 자루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의 같은 브랜드입니다. 사이즈만 다르고요. 유니볼 시그노에서 나온 흰색 젤펜이에요. 수정액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크릴 잉크나 혹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셔서 하이라이트를 칠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펜 타입의 이런 젤펜이 좀 간단하면서도 묘사하기가 딱 좋죠. 그림을 그릴 때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해선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아마 댓글란에 적어 놨을 거예요. 자, 그럼 하이라이트를 그려봅시다. 하이라이트 겸 그 딸기씨도 그릴 생각이에요. 이런 하이라이트를 표현할 수 있는 펜은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하얗게 빛나는 곳을 칠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 캐릭터 일러스트에서 그 눈동자에 반짝반짝이는 그런 표현 있죠? 혹은 머리카락이 반짝반짝이는 표현 등등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색연필로 해줄게요. 지금 갖고 있는 홀베인 팔레트의 붉은색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색이 제가 원하는 빨간색이 아니어서 그림 그릴 때마다 특히 빨간색 그릴 때마다
조금 아쉽네요. 색연필을 사용해서 톤이 빈 공간을 채워준다거나 깔끔하게 외곽을 마무리할 부분을 정해서 채색해주세요. 보통 색연필은 수성보다는 유성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수채화 물감 칠한 곳 위에다가 색연필을 얹는 거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함께 놓았을 때 기름이 위에 뜨는 것처럼 수성과 유성도 그런 특성이 있어요. 수성인 수채화 물감 위에 유성인 유성 색연필을 올리는 게 좋겠죠? 색연필로 정리하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아까 전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빵의 그 포슬포슬한 느낌은 수채화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색연필을 사용해서 일부러 그 텍스처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죠? 지금 이 상태의 팬케이크는 색깔이 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다른 색깔을 이 안에다가 넣어줘도 크게 색이 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노릇노릇한 이 윗면에다가 옐로우를 살짝 넣어준다던가 크게 색이 변하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디테일한 묘사나 색의 변화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림이 풍부해질 수 있죠. 조금씩 다른 색깔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약간 그린 계열이 섞인 옐로우를 넣고 있습니다. 색이 크게 변하진 않죠? 유성 색연필이라고 해서 이 그림 위에 바로 불투명하게 덮이는 게 아니라 함께 섞이면서 색이 칠해지기 때문에 톤도 올라가고요. 되게 색이 재밌게 표현됩니다. 저는 색연필 그림은 잘 그리지 않아요. 색연필 그림을 그리면 손목이랑 손가락에 힘을 줘야 돼서 무리가 좀 가더라고요. 색연필 그림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그리면 손이 좀 아파서 대신 수채화는 살짝 그림에 얹어지는 느낌으로 채색하기 때문에 손에 부담이 적게 갑니다. 제가 수채화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손에 부담이 덜 간다는 거. 색연필은 진하게 칠하려면 아무래도 힘을 줘야 되거든요.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 후에 후 보정용, 마무리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렸네요. 완성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주변 라인 지우개로 정리해주고 여기에 그림자를 넣거나 뭐 그릇을 추가해서 그리셔도 좋고 시럽이나 꿀 등을 추가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좋겠죠? 그리고 보통은 팬케이크에 들어가는 버터를 넣어도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팬케이크 기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영상에서는 꿀이 들어간 버전을 그릴 테니까요. 심화 버전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호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주신 카르마이님, 되끼님, 세부미님, 김진아님, 문재현님, 달팽님, 이관영님, 부기거북이님, 에스트렐님, 정희경님, 카푸치노님, 후시디님, 고안나님, 백두산님, 고감진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